왜 요즘은 대화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카톡으로 시작해서 DM으로 끝나는 시대, 20년간 대화를 연구한 전문가가 들려주는 현대 소통의 비밀. 당신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속상하셨나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대화의 기술, 성공적인 소통을 위한 안내서.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화의 기술, 성공적인 소통을 위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간 대화를 연구해온 대화 트레이너 박재현 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변화가 때로는 큰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졌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습한다면 분명 더 나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1. 우리는 왜 대화가 어려워질까요? 우리의 두뇌는 평온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옆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 위로가 필요해 보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좋은 마음이 막혀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우울할 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대화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타박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할머니랑 이야기도 좀 나누자. 네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또는 자녀들이 명절에 잠깐 들렀다 바로 가려고 할 때 벌써 가게? 좀 더 오래 있다 가면 좋겠다. 너희들 보는 게 할미, 할비의 낙인데. 라며 서운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자녀들에게 부담이나 죄책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일과 육아로 바쁜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너희가 낙이다라는 표현은 의도치 않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은 자녀들이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만들 수 있죠. 대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잘 가라. 다음에 또 보자. 와줘서 고마워. 이 표현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잘 가라는 말은 자녀의 일상으로 돌아감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줍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면서도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와줘서 고마워는 자녀의 방문 자체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이는 다음 방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녀들은 부담감 대신 따뜻함을 느끼고 다음 방문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달라진 시대, 달라진 대화법. 요즘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면으로만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한 예로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손주야, 할미가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시간 될 때 들러서 먹고 가렴. 이모티콘 하나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웃는 얼굴이나 하트 표시 하나로도 따뜻한 마음이 더 잘 전달된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는 한 번에 너무 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하세요.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잔소리보다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3.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지혜로운 대화.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는 참 많이 다르죠.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좋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듣는 게 예의였지만 요즘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해졌어요.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어렵진 않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다가갈라 해도 아이들은 어른들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할미, 할비 때는 이랬었는데라는 표현도 세대 차이를 강조하고 이랬었는데라는 말이 약간의 비교와 평가의 뉘앙스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열린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할미, 할비가 궁금하네. 한번 알려줄래? 이 표현이 더 좋은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할미, 할비 때는 이라고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비교의 프레임이 생기지만 궁금하네라는 표현은 순수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물으면 약간의 신문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을 수 있지만 알려줄래? 는 손주를 알려주는 사람의 위치에 두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 표현은 손주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세대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손주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입장이 되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할미, 할비한테도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질문과 대답을 넘어 서로 배우고 나누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도 우리 말에 귀 기울일 거예요. 4. 은퇴 후에 새로운 관계 만들기. 은퇴하고 나면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어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이라 서툴러요. 함께 배워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해보세요. 산책하다가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 있다면 날씨 참 좋죠?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 가족과의 더 깊은 대화. 특히 가족과의 대화는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면 서운하시죠? 하지만 너희는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라거나 요즘 많이 바쁘구나. 시간 될 때 연락해줘. 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약간의 서운함이나 체념의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죠.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 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아빠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일상에 집중하렴. 이 표현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함으로써 따뜻한 애정을 전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물음으로써 자녀의 안녕을 먼저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엄마, 아빠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고라는 표현으로 자녀의 마음속 걱정을 덜어줍니다. 내 일상에 집중하렴이라는 말로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연락해줘라는 요청 없이도 오히려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넓은 마음이 전해지면서도 자녀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는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도와줄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6.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힘. 박재현 소장님이 상담하면서 만난 한 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분은 직장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이었지만 칭찬할 팀원들도 없고 팀원들을 부속물처럼 여기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칭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도 칭찬할 부분이 없었느냐고 물었었는데 한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버님이 옛날 딸과의 추억이 있으시대요. 퇴근 후 파자마 차림으로 내려와 나를 반겨주던 아이의 모습이 기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같이 걸어오다가 그네를 타고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던 어린 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우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딸에게 톡을 써서 보내게 했습니다. 우리 딸 기억나니? 너 아주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빠가 그네를 밀어줬었는데 아빠가 교육받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다. 너무 고맙다 아빠한테 이런 좋은 추억을 줘서.
며칠 뒤 딸에게서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라는 두서로 시작하는 긴 답장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따뜻한 추억 한 조각이 그 아이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주었다고 해요. 이 이후에 아버님은 고맙다는 마음을 말한다는 게, 칭찬을 말한다는 게 조직에 왜 필요한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며 감사의 인사말을 전해왔습니다. 7.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원의 말. 우리 모두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후회되는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하면 됩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세요.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대화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부탁의 말과 감사의 말. 이 두 가지만 잘 써도 우리의 대화는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진 삶의 지혜와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강요나 훈계가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말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대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 봐요. 지금까지 골든 시니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